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핵화학, 핵물리학 쪽, 가속기 쪽을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90년부터 93년 초까지 근무를 하고 93년 3월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왔는데, 이 가속기 또 이런 쪽 연구가 쉽지가 않아서 이 실내 환경에 관심을 갖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 연세대학교에서 라돈 연구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이제 뭐 라돈 안전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왔거나 앞으로 하는 일들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세 라돈, 영어로 이제 세이프티 센터인데, 저희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이 원주의 이 아름다운 캠퍼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에서는 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교육과 홍보, 측정 이런 것, 또 평가와 인증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의 로고입니다. 연세대학교 로고의 라돈 세이프티 센터, 여기 약간 뭐 방사능 빛 같은 마크도 있죠. 저희는 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라돈과 관련된 국민들 인식 개선을 위한 이 어떤 책자, 라돈 관련 알리는, 라돈을 소개하고 알리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소개 책자도 환경부와 같이 이제 만들었었고요. 또 이 생활 속의 자연 방생을 라돈을 만화로 이 만화책도 만들어서 이 만화가를 불러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뭐 길진 않지만은 만화책으로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라돈 포스터 콘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그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초등학생들이 그린 이 라돈 관련 포스터를 보고 우리가 상도 주고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다음에 수없는 라돈 강연을 하고 있고요. 이 라돈 캠프, 우리가 직접 가서 라돈도 강의해주고 이 방사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실험도 진행을 하고, 학생들끼리 토론도 하게 하고 또 안개 상자 실험, 클라우드 챔버 실험으로 이 방사능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실험,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장도 부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라돈 관련 중고등학생 환경 학술대회도 진행을 했고, 라돈 환경 봉사단을 이 수없는 학생들한테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라돈, 대국민 라돈 관련 홍보 활동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과학, 이때 이 활동도 되게 재밌었는데, 어린이 과학 동화와 라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지켜라, 이건 이제 어린이 과학 동화에 나갔던 한 몇 달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로 나간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런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부 용도라고 열심히 라돈을 측정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잘 발표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 발표하고 글로 쓰고 이런 작업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작업들을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언론에 이제 라돈 관련 얘기를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내보냈고, 뭐 제일 컸던 게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2016년이었는데, 이때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추정 60분을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3회 연속으로 방영을 해서 국민들의 라돈 인식이 커졌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방송, 언론 보도 활동들을 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 요청이 아니라 방송사 요청에 의해서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 라돈 방사능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독도가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관련 부처의 허락을 받아서 독도에 이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서 독도의 동도, 서도에
이 샘플링, 여기 있는 돌도 함부로 못 가져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뭐 등대도 있고 독도 수비대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 모니터링 했고 이 결과를 국제 논문에 외국인과 함께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대한민국 땅, 우리 땅 독도의 라돈 조사를 저희가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행히 독도는 화산 지형이라서 라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돈 측정과 저감 방법 확립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는데 이런 아까 이제 저희도 전에는 이 활성탄, 여기 이제 활성탄 캐니스터입니다. 이거 아까 일주일 정도 라돈을 공간에 놔두고 라돈이 활성탄에 흡착된 거를 이런 감마선 측정기 가지고서 라돈 농도를 파악한다고 그랬죠. 활성탄에 묻은 라돈에서 라돈이 붕괴하면 폴로늄, 납, 비스무스가 생기는데 여기서 나오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썼었죠. 썼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라도나이 개발의 모처가 되는 이 기술을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상용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는 뭐 다양한 이 용역 보고서, 라돈 관리, 라돈 저감 매뉴얼 저희 주도로 이제 항상 초기에 저희가 많이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영광, 고리 등에서 이 방사선 작업자들이 인공 방사능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연 방사능, 거기가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그때 라돈 관리를 위해서 이 실시간 라돈 모니터도 개발을 해서 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은 이런 스펙트럼도 나오고 그 사람이 1년에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1년에 라돈 때문에 몇 미리시버트를 맞는지 그런 장비도 개발해서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측정기는 저희가 십수년 동안 수없는 방법을 트라이해서 만들었죠. 이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든 라돈 검출기였고, 그다음에 세슘 아이오다이드 이 발광 물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라돈 자선 핵점 검출기도 만드는데 이건 다 일종의 전문가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온화 챔버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이 몇만 원, 많아야 10만 원대 실시간 라돈 측정기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감 방법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특허도 내고 바닥 배기공법, 가압공법 여러 가지를 또 설계를 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벽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가칭을 라돈을 안 나오게 한다 해서 라도노라고 그랬는데 이 평상시에는 물 같은 액체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투명 고체로 응고를 해서 벽에서 라돈이 나올 수 있는 이거를 차단하는 라돈 차단제 개발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라돈 등의 유해가스의 실내 침투 방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보시면 알지만은 이 측정 기술 또는 이런 관리 기술을 위해서 꽤 노력을 했고요. 또 이 라돈이 활성탄에 잘 흡착이 되니까 이 탄소를 나노 사이즈,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것들의 그 탄소 사이즈가 10나노입니다. 이런 탄소 상태에 나노 사이즈의 탄소를 만들어서 용해시켜서 이런 필터에 적용해 가지고 라돈 저감에 더 강점을 갖고 있는 필터를 개발 노력을 했고 평가도 하고 일부 이제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돈 저감 필터죠. 근데 이런 필터나 아까 차단이나 이제 환기 방법보다 필터는 라돈을 흡착은 하는데 그 라돈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정 시점 되면은 이제 포화가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돈 차단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라돈이 방출되는 물질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라늄 광산이 일부 지역에 있는데 우라늄 광산에 저희 학생들이 가서 이 우라늄 쉐일을 가져와서 직접 우라늄을 집어넣어서 벽돌을 찍어서 여기서 라돈이 나오게 일부러 이제 한 다음에 이 라돈 차단제 저감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990년대 한 기업, 그당 지금은 이제 없어지지만 정일건설이라는 기업의 도움으로 미국의 최초의 라돈 챔버 설계도를 가져와서 이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든 이 우리나라 최초의 라돈 연구용 챔버입니다. 이 챔버가 왜 중요한 게 이런 밀폐된 관리된 공간 안에 라돈을 집어 넣어서 우리가 아는 농도를 만들어 놔야지 라돈 측정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저감 장치나 저감 물질의 효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돈 챔버는 라돈 연구의 시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외국 측정 장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은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측정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차 챔버고 이건 이제 정부 과제 가지고 만든 이 파리빵 메타의 대형 챔버입니다. 이건 1종, 2종, 3종 환기가 다 구현이 되고요. 이 밑에는 토양이나 지하수도 집어넣어서 라돈을 발생을 시킬 수 있게 했고 이런 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챔버를 운영을 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돈이 어디서 어떻게 방출되고 이동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산 모델링, 그걸 우리가 CFD라고 합니다. Computerized Fluid Dynamics, 전산 유체역학이죠. 이걸 전산화 시켜가지고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실증화라는 얘기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현장을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의 작은 방 벽에 일부러 라돈이 나오게 하려고 이 우라늄 쉐일을 파우더 형태로 분쇄를 해서 발랐습니다. 여기 벽에 다 발랐죠.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이제 라돈이 꽤 방출되겠죠. 일부러 방출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방을 라돈 챔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라돈 차단 페인트, 라돈 차단제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실내 공간에 제 소유의 공간에 이 쉐일을 발라서 라돈,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려면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그 백그라운드 이제 뭐 방 안에 라돈이 여기가 농도 단위가 피코큐리 퍼 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치가 4피코큐리 퍼 리터. 근데 차단제 바르기 전에 일부러 높여놨으니까 이 정도 되고 1차 시공할 때 이 정도, 3차 시공할 때 뭐 얼마, 그 다음에 6개월을 재측정했더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라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라돈 바닥 차단 공법을 쓴 국내 최초의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있는 라돈 프리하우스입니다. 이건 학교의 도움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안에 전 시간에도 제가 이 황토가 이게 이제 황토 벽돌인데 황토가 라돈에 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공이 많아서. 그렇지만 제가 황토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황토를 써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황토를 쓰고, 물론 이 황토는 이 비교적 우라늄 농도가 낮은 황토를 썼고요. 이 벽체 뒤에도 미세한 관들이 있어가지고서 발생해 있는 라돈을 이쪽에 아니라 이 뒤쪽, 벽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압을 걸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 프리하우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뭐 라도나이 초기 모양이죠.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이 F트랩 대표이사 이제 고재준 대표신데 이분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걸 미국의 2015년에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국제 라돈 심포지움에 가서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1,000만 원대짜리 이상짜리랑 데이터 퀄리티가 똑같은지, 그래서 이제 수많은 호응을 받고 지금도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데이터지만은 지금 이게 라도나이가 이제 스마트폰과
이 통신이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기술이 성공한 거는 그 고재든 대표 이분이 원천 기술은 저희가 개발했지만 이분이 더 훌륭하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를 사용해서 이 신호 처리에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수억 대가 팔리니까 이 안에 들어간 센서들이 과거에는 무지 비쌌다가 지금은 대부분 1불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 처리의 비용이 확실히 줄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돈 검출 기술에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라돈 I인데 뭐 딴 건 보실 거 없고 이게 감도입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감도가 0.5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문가 장비 라드 7인데 감도가 똑같아요. 여기 뭐 9,000불이라고 했지만 훨씬 더 비쌉니다. 9,000불. 지금 여기 250불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20만 원 이하죠. 감도는 똑같은데 그 검출 시간도 이건 30분, 이건 뭐 1시간이라고 그랬지만 이것도 30분 내로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아무튼 검출 시간도 짧고 감도도 똑같은데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그 전에 싸구려 150, 190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이 48시간 지내야지 라돈 농도를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노르웨이 거는 24시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기를 해도 라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돈 검출의 신세가 열렸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아주 우연찮게 침대 위에 놔두고 측정했다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는 라돈을 침대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저희랑 같이 밝혀내고 그것이 2018년 5월에 SBS가 특종으로 이제 터뜨려서 우리나라에 라돈 사태가 일어났고 다행히 잘 정리돼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라돈 침대에서 방사능을 쓸데없이 핍복당하는 일이 없게 됐죠. 아무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국민들의 라돈 감시에 이제 천병이 되셨고 이 침대뿐만 아니라 베개, 뭐 이 무슨 화분, 모래, 마스크, 생리대, 팬티, 그다음에 건강용품 등등 사방에서 여러분들이 검출해내고 있고 아파트의 화장실 대리석 그것도 큰 이슈였죠. 그것도 국민들이 다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라돈 관리고 사업화 요구가 있어서 더 밸류라는 이 회사를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창업을 했고 거기서 나온 1차 제품이 에어밸류 프로입니다. 이거는 라돈뿐만 아니라 라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온도, 습도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라돈 아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구멍을 뚫어놔서 침대나 대리석에서 올라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라돈도 검출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행히 모든 게 앱으로 컨트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한 경우의 하나인데 이게 그 라돈 아이 이런 장비 실시간 저가 장비들이 개발 안 됐으면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한 게 기준치 4피코킬리 퍼 리터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인데 쭉 모니터링 해봤더니 낮 시간 동안은 문 열고 공부를 하니까는 뭐 4 이하예요.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에는 쭉 올라서 이 당시 검출 한계가 100피코킬이었거든요. 뭐 아마 그냥 대충 그려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기준치의 한 30배 이상은 이 교실이 라돈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많은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있을 때는 낫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는 추워서 꽉꽉 닫고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폭탄을 옆에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걸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 공간은 엄청 학생들한테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위험물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가 개발한 그 라돈 니오나 챔버 방식의 장비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는 그 자랑스러운 어떤 결과겠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센서, IoT 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뭐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뭐 미국 아마존 여기저기서 팔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리얼타임 데이터죠.
미국 전국, 우리나라 전국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돈 농도는 항상 시시각,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나 먼지 농도는 이 어떤 원인을 통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돈은 이 실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고, 신선한 공기의 존재에 따라서 라돈 농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라돈 농도는 신선한 공기의 확인의 지표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또 주변 회사들과 이 라돈 센서, 이게 들어간 실내 그 열교환기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교환을 해서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이 투입해주는 장비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투입되는 그런 장비인데, 이 어떤 공기를 교환을 강하게 했을 때, 뭐 중간으로 했을 때 라돈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돈도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이 신호가 라돈 센서에서 이 팬을 돌리라는 신호가 가서 뚝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실시간 감시 또는 실시간 작동, 환기장치의 작동이 이런 저가형 센서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거는 아까 소개시켜 드린 게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우리나라 그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인증제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인증을 숨 지수라고 표현해서 숨쉬기 좋은 공간, 이런 표시를 주로 다중이용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GV 영화관, 롯데월드, 그다음에 캐리비안 베이, 그다음에 뭐 코엑스 뭐 이런저런 데서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라돈 이슈 때문에 저희가 이 라돈 세이프 공간 인증,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인증 제도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롯데월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내 놀이시설이죠. 여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 저도 직접 가봤는데 무지막지하게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 국내 최초로 5회 연속 인증받아서 그 기념식을 했던 장비고, 제가 이제 여기 롯데월드 대표한테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라돈 안전 공간 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꽤 많은 침대 제품들이 저희들한테 라돈 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 모나자이트를 넣을 일이 없으니까는 이제 침대가 라돈으로부터 많이 안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공간 세이프티, 라돈 세이프 존, 이건 제품 라돈 세이프 프로덕트, 이런 걸 하고 있고, 역시 롯데월드가 실내 공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 국내 최초로 라돈 안전 공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우리가 백수십 군데를 측정을 했습니다. 구획된 데, 또 넓은 데는 또 이 나눠가지고, 그랬더니 그 우수한 환기 시설들을 쓰고 있어서 여기는 라돈 우수관리 지역으로 인증을 줬습니다. 이 저희는 인증을 줄 때 148이 아니라 이 74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74 베크렐 퍼 입방메타. 그러니까 2 피코큐리 퍼 리터죠. 그 이하여야지 안전하다는 말을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화된 잣대를 대고 있고, 또 측정 지점도 이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에 수십 배를 더 측정을 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진행하는 게 네이버의 카페, 라돈 어벤져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카페의 목적은 역시 국민들에게 이제 라돈을 잘 알리고 잘 관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고, 이걸 위해서 다양한 그 단체들과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 또는 기업들과.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에 진행하고자 하는 게 이 공간이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표시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 마크는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저도 이제 제 자식들하고 대화를 위해서 한 20여 편을 다 봤는데, 그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마크 비슷하게 이제 라돈 어벤져스 마크를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두 개 마크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느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대로 측정을 했을 때
이 어떤 기준 이하면은 이 공간은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라돈 세이프 존 뭐 이런 표시인데 이걸 이 저희 교육을 듣고 이런 신혼분들과 이 향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이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한테 교육받은 여러분들을 활용하고자 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봉사에 끝나지 않고 좋고 훌륭한 사업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뭐 올해 환경 대상인데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받긴 했지만 저희 안전센터가 받은 겁니다. 라돈 안전센터가 이 환경 특히 라돈 저감 노력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환경 대상을 올해 명예롭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2019년에 작년에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준비해서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제 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라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꼭 라돈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뭐 우주과학,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과학의 역사, 핵과학의 역사들이 한 3분의 1 써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이 라돈 얘기인데, 그다음에 일부는 너무 전문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한 300여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좀 두껍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지만은 또 쉬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좀 더 쉬운 얘기만 골라서 이 라돈만 가볍게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돈의 관리와 어떤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카피는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 2019년 아파트 내부 인조 대리석, 이 소위 이제 방사능 석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JTBC의 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걸 좀 방송 좀 하자 그래서 저도 직접 출연을 하고 이 방송에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이규현 씨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나온 방사능 관련 명언입니다. 제가 초기에 그랬죠. 알랄라라고. 알랄라. 뭐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이거죠. 가능하면 방사능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어 초과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자는 게 알랄라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물리학의 아버지 칼 모간 박사가 얘기했다는 거를 그때 방사능 하우스의 정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마지막 화면 엔딩 카피에 올라갔더라고요. 방사선의 안전한 피폭량은 없으며 암을 일으키지 않는 방사선 기준치는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암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암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방사능을 덜 맞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방사능 피폭의 주범인 라돈 관리를 주로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 라돈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소스 컨트롤, 벤틸레이션. 라돈 방출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건축자재를 잘 평가해서 라돈 방출이 작은 건축자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라돈이 방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라돈 발생되는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라돈을 흡수하거나 흡착하거나 차단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본인 상황마다 다 틀리죠. 비용 문제도 있고, 또는 이 벽지를 뛸 거냐, 인테리어를 새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출원을 없애는 겁니다. 이 방출원을 확실하게 없애지 못한 경우가 꽤 많죠. 그럴 때는 확실한 방법이 환기죠, 환기.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을 환기 장치를 달 때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 살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라돈을 잘 모니터링, 진단,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 필요한 공간의 소형 환기장치 또는 벽체 환기 방법 여러 가지가 또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는 요새 스마트 시스템 창호라는 것도 이제 개발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동네 의원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 저가 진단, 저가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정밀 진단 또는 비싼 치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라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초기에 측정, 초기 진단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정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치료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라돈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단계별로 치료 또는 저감을 해야 되는 이슈고 당연히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라돈 농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어느 특정 지역의 이슈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대로 진단하고 이해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선언하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때 우리가 라돈 세이프 플레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거주하는 공기, 공간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밸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어 밸류. 그래서 일부 문경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이사장님이 라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몇 년 전인데도 이 라돈 세이프 스쿨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서 다 측정하고 저감하고 이 현판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절대 쉬쉬하지 말고 제가 쉬쉬라는 얘기를 자주 썼는데 우리나라는 집값 되게 민감한 나라죠. 집값 때문에 집에서 유래되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쉬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라돈이 나오면은 이게 밖이나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라 집에서 나온 건데 이거 어떡하지? 집값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라돈을 일부는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집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소문 퍼질까봐 우리 학교 라돈 나온다 그러면 학교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소문 퍼질까봐 이 지역 땅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소문 퍼질까봐 그것 때문에 쉬쉬하시면서 이 최고의 발암 물질인 방사성 물질과 동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물질 만능 대한민국, 이 안전불감 대한민국, 우리가 많이 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죠. 우리들의 인식, 이런 인식에. 또 스투핏한 거죠. 이 바보스러운 일들이죠. 이게 전부 다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사업자나 정부 누구 탓도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탓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더 크게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라돈 농도를 함께 파악하고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건축업자한테 라돈 관리 해달라고. 부동산 업자한테 이 라돈 측정하셨냐고, 이 부동산에. 그 다음에 공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라돈 관리 제대로 하냐고 요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간의 라돈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돈 리스크를 당연히 이제 낮출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라돈만큼은 이 인간 중심 대한민국의 한 중요한 분야가 됐으면 좋겠고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필수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들이 스마트하게 스투핏 바보스럽지 않게 스마트하게 이루어져서 이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업은 누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또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우리 집 라돈 지킴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만든 단어지만 랄라 뭐 기분 좋게 랄랄랄라 하자. 그래서 라돈 라이프 어시스턴트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제 모바일 폰 번호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